어저께 그 위증교사 재판장에서 증인으로 나온 전 KBS PD가 제1야당 대표가 허위 발언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거짓말 논란을 불러왔던 이재명 대표, 일단 위증교사 사건을 불러온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고요. 또 허위사실 공표 전에 이재명 검사 사칭 사건이 있습니다. 공약과 약속을 수없이 했어요. 뭐 적어도 7, 8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가 들어오니까 체포동의안에 부결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이런 그 거짓말 논란에 계속 그 주인공이 되온 이재명 대표, 지도자의 거짓말 굉장히 안 좋은 징후죠. 이재명은 거짓말 논란으로 진실성을 훼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지지율이 깡패라서 이렇게 민주당 대표로 또 차기 당권 주자로 저렇게 뛰고 있는 거 보면 뭐랄까 정치가 참 패러독스하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2024년 5월 28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일보 허민 전임 기자입니다. 네, 오늘 날씨 정말 좋죠? 네, 하루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요. 내일까지 맑은 날씨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5월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5월에 이 좋은 계절에 이 맑은 날씨, 좋은 봄날의 정치를 만끽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다시 한번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주제는 이재명의 거짓말입니다. 네, 평소 거짓말 논란을 많이 앓고 있는 이재명 대표죠. 이재명의 거짓말 논란 또 불거졌어요. 어저께 그 위증교사 재판장에서 증인으로 나온 전 KBS PD가 제1야당 대표, 원내 제1당 대표의 거짓말에 충격을 받았다. 뭐 이럴 정도로 거짓말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거짓말 논란을 불러왔던 이재명 대표 또 뭐라고 했길래 이 전 KBS PD가 충격을 받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그래픽을 보면서 천천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을 알려면요, 이게 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분이 워낙에 좀 복잡한 내면을 지녀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건 앞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일단 그 위증교사 사건을 불러온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고요. 또 허위사실 공표 전에 또 이 위증교사 사건에 이제 그 원래 단초가 됐던 사건, 이재명 검사 사칭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사칭 사건부터 조금씩 알아보겠습니다. 2002년입니다. 전 KBS PD였던 최초로라는 사람과 함께 이재명이 그 당시 이제 성남시장이 아니라 변호사였죠. 그 당시에는 네, 변호사였습니다. 그냥 네, 분당 백궁 파크뷰 그 의혹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지금 분당 판교 쪽에 살아서 이 지역을 잘 아는데 이 의혹 사건을 취재하면서 이 KBS PD가 당시 최초로가 이재명과 짜고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 검사야 라고 이제 속여서 취재를 했다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사칭, 검사 사칭이니까 공무원 사칭 혐의로 재판을 회부가 됐는데 둘 다 기소가 됐죠. 이재명은 벌금 150만 원 그리고 최초로 당시 전 PD는 선고유예를 확정받게 된 그런 사건이 바로 이재명 검사 사칭 사건입니다. 네, 그러면 허위사실 공표 사건은 뭐냐? 네, 2018년도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경기도지사에 출마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검사 사칭 전가와 관련해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내가 누명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초로 PD가 검사를 사칭하는데 그 옆에 있다가 난 하지도 않았는데 누명을 썼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당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됐죠. 이것이 이재명의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은 뭐냐?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이 김병량 시장 비서 출신에게 수행비서입니다. 그 당시에 내가 검사를 사칭한 게 아니다. 누명을 쓴 것이다 라고 재판에서 말해달라고 꼬드깁니다. 뭐 어떤 것은 이제 거래하는 조건으로 뭘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거짓 증언을 요청합니다. 내가 검사 사칭한 게 아니야. 되게 억울해하고 있어. 누명을 쓴 거라고 좀 재판에서 좀 얘기해줘.
실제로 재판에서 그 김진성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김병량 그 당시 전 성남시장의 비서가 위증을 해서 이재명은 선거법의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그 비서는 또 실토를 합니다. 자기가 위증을 했다고. 그래서 이 비서는 또 처벌을 받죠. 이게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로 어저께 27일 오후에 열린 이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관련 재판에서 같이 검사 사칭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최철호 전 KBS PD가 증인으로 나옵니다.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누명을 썼다라는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명백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난리가 났죠. 네. 재판 증인으로 나온 최철호가 자, 변호사라는 사람이 저런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다는 게 대단히 경악스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 이제 만화에서 보면 누가 이제 자기 싫은 말 할 때 이렇게 딱 찌려보는 거 있잖아요. 찌릿한 거. 이재명 대표가 이 최철호 전 PD를 착 노려봤다는 그런 이제 재판 참관기 또 제가 이제 본 일이 있어요. 빤히 쳐다봤다는 겁니다. 이렇게 찌릿하면서. 자, 이 최철호 전 PD는 그 검찰이 내민 이재명의 진술서 뭐라고 돼 있었냐면 나는 제보를 받고 발표만 했다. 내가 검찰 사칭한 게 아니다. 라고 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후의 일격을 가하냐면 제1야당 대표가 허위 발언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쯤 되면 아마 이재명 대표 정말로 헤어나오기 힘든 이 사법 처리만 남은 거 아닌가 이런 정도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의 거짓말 시리즈 사실 처음이 아니죠. 여러분 2021년도 10월 20일 국정감사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에 대해서 아주 이게 이 의원들이 문재인 정권 때니까 야당 의원들이 따지고 듭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왜 용도 변경 해줬느냐 불법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재명 씨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토부가 협박해서 할 수 없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국토부는 그 다음에 황당하다는 말하자면 말씀 자료를 설명 자료를 냈죠. 그리고 수사 경찰과 검찰은 전부 다 이재명의 이 진술을 국회에서의 진술을 거짓말이라고 판단합니다. 자, 2021년 12월로 가볼까요? 그때 언론 인터뷰에서 또 이재명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장동 의혹을 수사받다가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 중에 김문기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대장동 등등 여러 가지 사건과 관련해서 의혹 사건 수사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 이런 것을 이제 수사받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 적어도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이거는 많이 알려진 사람이죠. 네.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정말로 뭐라 그럴까 진심으로 그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표시하거나 좀 미안함을 표시하거나 죄스러움을 표시한 건 없고 나 그냥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해버렸는데 김문기 극단적 선택을 하는 김문기라는 사람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입니다. 이게 낮은 직위가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이 뭐라 그러냐면 김문기 난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 이 하위직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하고요. 내가 표창장을 준 사람은 수백 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예. 그러니까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하위 직원이라서 몰랐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그런데 그 뒤에 얼마 못 가서 이재명과 김문기가 같이 해외여행 중에 같은 조로 골프까지 친 사진이 공개가 됩니다. 그 김문기 씨 제일 왼쪽에 있고요. 그 가운데 대장동의 또 다른 주범 중에 한 분 이동규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오른쪽 테일러메이드 모자를 쓴 골프 모자 쓴 이재명 아닙니까 저기? 가면 쓴 이재명 아니죠? 네, 이재명 맞습니다. 네, 이렇게 그 해외여행 중 찍은 사진이 나오면서 이것 역시 허위사실 공표로 또 기소가 됩니다. 허위사실 공표는 몇 건이 기소가 된 거예요. 네. 2018년도로 가볼까요? 경기도지사 TV 토론회 뜹니다. 이거 경기도지사 출마 때인데요. 친형 강제 입원,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 그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적 없다고 대답을 하죠. 이것도 공직선거법 위반, 즉 허위사실 공표로 또 기소가 됩니다. 허위사실 공표는 몇 건이 기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돼서 이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확실히 맞다라고 재판부에서 판정을 하면 사실
2018년도 도지사 나가서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가 됐잖아요. 경기지사가. 이 도지사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보궐선거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2020년까지 재판이 쭉쭉 끌고 내려오다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 무죄 판결에서 원래는 5분인가가 이제 이거 유죄다.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유죄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대법관 중에 한 분이 이제 권순일이라는 분이 있었죠. 이 권순일이라는 분이 주도해서 다른 대법관을 설득을 시키죠. 그래가지고 다수 의견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근데 이 무죄 판결을 내렸던 이 권순일 대법관, 전 대법관, 그 뒤에 어떻게 됐나요? 대장동 주범 김민배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을 했죠.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고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자, 저희가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을 확인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날짜까지 기억을 합니다. 지난해 2023년 9월 23일, 즉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죠, 국회로.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이제 법원에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제 이재명 대표 현직 의원이니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 주세요 해서 영장을 이제 체포동의안을 요구합니다. 예, 소위. 그런데 국회의원은 무슨 특권을 갖고 있죠?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정말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예? 국회의원의 특권인 이 불체포 특권을 내가 내려놓겠다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수도 없이. 대권 주자 시절에 뭐 공약을 했고 또 선거 운동 기간에 또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배지 달고 또 얘기를 했고, 2022년 그 3월달에 대선 치고 나서 이제 6월달에 보선에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 뒤 2달 뒤에 8월달에 2022년 8월달에 전당대회 출마할 때 당대표 될 때 또 공약을 했고, 공약과 약속을 수없이 했어요. 뭐 적어도 7, 8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 대한 체포동의안 청구가 딱 처리가 들어오니까 겁이 날 거죠. 체포동의안 처리가 요구가 들어오기 전에 20 며칠 전에 단식을 시작하죠. 저 사진이 나오는데 단식을 시작하고 21일인가 2일인가 이제 단식을 하면서 그게 이제 23일 하루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처리 하루 전인 22일인가에 개인 성명을 냅니다. 개인 성명 제가 선명히 기억하고 있는데요. 국회의원 민주당 동지 여러분,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검찰 독재 정권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주십시오. 제가 낮자 하나하나 제가 틀리지 않게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에 부결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자기가 몇 번이나 약속하고 공약하고 다짐하고 맹세했던 그 맹세가 한 줌 티끌로 날아가는 순간이죠. 이렇게 거짓말을,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밥 먹듯이 하신 분,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거짓말 논란에 계속 그 주인공이 되온 이재명 대표, 그 이제 뭐랄까요, 참 또다시 어저께 재판에서 이 증인으로 나온 전 KBS PD한테 저렇게 제1야당 대표가, 그리고 국회 제1당 대표가 저렇게 거짓말 해도 되나 충격을 먹었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도자의 거짓말 굉장히 안 좋은 징후죠. 예, 정치인은 특히 뭐라 그럴까요? 진실을 먹고 팩트를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 지금 당장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그렇게 돼야 정치적 생명이 오래 가는 거고요. 거짓말은 마약과 같은 것이죠. 자기의 생명을 좀먹는 겁니다. 도널드 킨더라고 하는 미국의 정치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정치학자인데 이분이 미국의 이제 대선에 나섰던 대선 후보들, 그러니까 최고 정치 지도자들을 쭉 분석해서 정치 지도자, 미국의 대선 후보자들의 덕목을 4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competence, 업무 역량입니다. 두 번째, leadership, 지도력, 당연한 얘기죠. 또 세 번째, integrity, 진실성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empathy라고 부르는데 이제 공감 능력이에요. 이 4가지를 줄여서 2가지로 축소한다. 뭐가 제일 중요하냐? 업무 역량, competence와 진실성, integrity입니다. 정치인은 진실성을 상실하는 순간, 특히 지도자는 진실성을 상실하는 순간 사형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거짓말 논란으로 진실성을 훼손당했습니다. 이거를 지금 만회가 어려울 지경에 이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지지율이 깡패라서 이렇게 민주당 대표로 또 차기 당권 주자로 저렇게 뛰고 있는 거 보면 뭐랄까 정치가 참 패러독스하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